운명전쟁.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운명전쟁 4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주, 신점 보는 사람, 역술가가 49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잘 보나. 네, 1위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년이었나요? 올해부터 작년에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엄청 핫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쇼미더머니의 어떤 경연 그리고 과학 운명 전쟁에서 우리가 과학 기술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운명적인 무언가 요 두 가지를 융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네, 런칭을 해봤습니다. 요거 잘 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 경연에 참여하실 분이 총 6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제가 특별히 과학의 사도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원래는 7분이셨는데 오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6분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한 명을 채워주실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에릭 클랩튼이라고 해서 이분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총 7분이 이 경연에 참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6분의 과학의 사도들이요. 짧게는 5분, 길게는 7분 동안 각자의 과학 운명 전쟁을 신명나게 또는 과학적으로 펼쳐 보이면서 본인의 과학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QR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일단은 QR 코드를 인식을 해주세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QR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본명, 네, 본명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주시면요.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투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실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종윤님께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본격적인 강연 앞서서 준비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윤님. 네, 이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고요. 네. 경연하는 동안은 왼쪽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보일 거예요. QR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름 입력하는 칸이 보입니다. 제가 테스트로 하나 입력을 하고 전화번호 실제로 실명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네. 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 6분은 경연하시는 분이니까 이 히든스타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면은 지금 대기 중인데 시작이 되면은 한 딜레이가 있어요. 네, 화면이 다 바뀌셨죠? 네,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에릭님이 하실 때 내가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뭐 첨언 하시면은 약간 한 2, 3초 딜레이가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네. 돈이 뜨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하시는 거 한번 리셋 시켜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누르시면 그대로 기부하셔야 돼요. 누르는 순간 그 돈은 나중에 강수님께서 네, 정산을 하셔서 저희 ESC 앞으로의 이 10년을 위해서 기부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일단 눌러보시겠어요? 이거 지워주시니까 신명나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경철님 105,000원. 네, 감사합니다. 마감을 딱 하면 이렇게 네, 마감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은 또 곧 바뀌어요. 다른 모델로. 따로 QR을 한번 들어가시면 나가실 필요 없이 그대로 화면이 또 바뀌거든요. 바뀌었죠. 이번에는 플라스크님으로 기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조금 딜레이가 네네, 이렇게 들어왔죠? 네. 그러고는 이제 제가 특별히 여기 여러분들 실수하실까봐 10만원까지만 써놨는데 나는 10단위로는 안 되겠다 하시면 기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육기 대표님을 모셔보고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들어가셨나요? 여기 아래쪽에 기타 직접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네. 몇을 쓰시나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요. 네, 일단은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표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르셨습니다. 네. 김기상이랑 딱 저 100만원 떠있죠.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가 네.
다들 너무 즐겨 하시는데요? 또 잠시만, 그럼 이제 보너스 트랙이 있는데요. 보너스 트랙에서는 다 끝나고 내가 응원한 사람 등수가 지금 부족하다 이러면은 한 사람 선택해서 좀 몰아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1분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잠시 멈춰주시면 제가 리셋 좀 할게요. 지금 이대로 돈 내실 거 아니시죠? 자, 지금 나 돈 내겠다 하면 계속 누르시고요. 아니다. 침착하게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면 이제 그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우, 네. 와, 엑셀로. 너무 놀랍게도 사실 이걸 설명하는 과정만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리셋이 됐고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이제 네, 네, 설명해주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조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QR 한번 인식하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어지니까요. 뒤로 가게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과학 선생님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국회로 사는 게 더 즐겁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 자리에 쓰셨다고 합니다. 티나라고 하는데요. 발표 제목은 3번의 도전, 그 근원은 빌어먹을 호기심입니다. 네, 3번이나 도전했다는 건 사실 그 멈출 수 없는 무언가 열정이 있다는 건데요. 그 호기심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티나님의 발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캐는 과학 선생이고 부캐가 댄서인 티나입니다. 이게 이런 건지 모르고 참여했다가 더군다나 첫 번째로 발표를 하려서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3번을 되게 무모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교사였는데요. 한 10년쯤 됐을 때인가 그때 대안학교로 이제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발점은 뭐였냐면 제가 그 직전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공립학교에 있었는데 3번째 학교로. 그러니까 공고였죠. 네, 뭐랄까 굉장히 그러니까 좀 학업 성적은 낮고 거칠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 교육사회학 시간에 교육이 어떻게 아이들을 계급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의 서열화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계급화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이미 고등학교에 가는데 실업계 학교면 아니면 굉장히 지금은 더하죠. 특수학교부터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계급화시키면서 아이들을 이미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놓는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아이들의 그 무기력은 아이들이 원래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저는 그전에는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구나라는 거에만 그냥 절망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기력을 이렇게 학습시키는 그 톱니바퀴에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톱니바퀴로 존재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저 아이들에게는 가해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교사로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고민 안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다가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대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개교하던 좀 굉장히 훌륭한 이제 대학학교에 직접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었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삶을 때려치고 대안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말하면 사실은 이제 저의 그 호구와는 달리 가는데 이상과 현실의 벽도 있고 무엇보다 그 벽은 이제 저의 한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너무나 느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실패하고 1년 만에 다시 이제 일반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었고요.
두 번째 도전이 제 인생의 무모한 도전 두 번째가 ESC 대표가 된 거였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제가 뭐 과학기술인이긴 하지만 ESC 대표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대표성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쩌다 보니 정말 어쩌다가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왜 통연회를 했던 얘기를 했지만 북콘서트나 미술관 데이트, 불의 가족과학 캠프, ESC 라이브 그런 이제 행사들을 기획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걸 직접 발로 뛰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주말마다 ESC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은 되게 보람있고 좋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굉장히 저희 이제 큰 내부의 갈등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게 닥쳐왔을 때 제가 그거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부족했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그때 받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힘든 순간들이었고 사실은 정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ESC를 지켜내는데 적어도 대표로서 그냥 버텨야 되겠다. 내가 그냥 중심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 좀 넘겨주세요. 예. 세 번째 도전은요, 50이 넘어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제가 완전 타고난 몸치예요. 제 인생에 제가 춤을 추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가다가 정말 어쩌다가 이제 살사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춤을 배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 나는 몸치가 아니었구나. 나는 배우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그 학습에서는 사실은 춤도 과학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가분동량, 고정복식 가고 그다음 제가 중심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게 중심을 잡는 거, 또 파트너 춤인데 거기서 이제 밀고 당기면서 어떤 그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이게 리드 팔로우가 필요한 그런 소셜 댄스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거울 뉴런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또 둘이서 같은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되게 그 기쁨이 극대화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내 몸에서 정말 분비되는구나. 호르몬이 이제 뿜뿜 도파민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해서 심리학도 되게 중요한 그런 종합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춤을 좀 춰봐라 그러는데 제가 이 파트너 춤이기 때문에 춤을 춰볼 수는 없고 제가 공연했던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주민님 저거 좀 틀어주세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그 페스티벌이 있었을 때 거기서 공연을 한 건데요. 이건 이제 셋살 중에 파트너 아니고 샤인이라고 해서 각자 추는 춤인데 저기서 제가 어디 있을까요? 헬스 잘 안 보이시죠? 네, 오른쪽 끝이 저예요. 네, 저거 할 때 나름 제가 몸치인데 저 정도 추려면 마지막에 거의 매일 연습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을 다니면서 투어를 해가지고 했던 영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춤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현님 마지막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세 번의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거기서 못 견디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응원을 바탕으로 그래도 그 시간들을 넘길 수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도전은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언제까지 춤을 즐길 수 있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춤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추구한 일들이 결국 항상 재밌으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꼭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춤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지. 그렇게 내가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나의 앞으로의 노년에도 얼마든지 나는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제가 했던 이 무모한 도전의 근원은 그 빌어먹을 호기심, 빌어먹을 호기심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제가 살아온 과학 운명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있게 들으셔가지고 마치 이거 기부하는 걸 못 누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강연 끝날 때마다 1분씩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누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1분 기다리는 동안 강연자였던 티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티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티나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세례명이 크리스티나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줄여서 티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티나라고 하면 전부 예쁨이 티나서 티나냐, 역시 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주세요. 네, 잘난 척하면서 제가 좀 티가 나죠. 예, 조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네. 몇 분 남았죠? 1번에서?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미리 또 발표를 이제 해주신 티나님께, 그리고 문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앞에서 저희 기부 후원금 행사했었잖아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금액이랑 여기랑 합산해서 그 이하로 투표하셔도 되지만 내가 즐겁게 즐기다가 15만원을 후원했는데 20만원까지 불렀다. 그러면 5만원만 추가적으로 더 내시면 됩니다. 이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아까 냈는데 또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요, 물리학자이신데 스스로를 양자유동교 교주라고 칭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교주래요. 네. 약간 도대체 양자유동교가 뭐지 하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어쩌다 교주가 되셨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할 때 닉네임은 혼돈으로 하시는 발표를 하실 거고요. 발표 제목은 물리학자도 인간을 알고 싶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우주나 물질의 끝까지 궁극을 선택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스밍을 해야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넘게 이제 물리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노벨상을 탈 것 같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이 연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답을 구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먼저 나는 정체성이 인간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이게 뭔가 답을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알고 싶은데 또 이 타고난 직업이 물리학자다 보니까 물리학자는 인간을 어떻게 탐색하느냐,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찾아가게 된 길이 빅히스토리라는 걸 이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얘기는 빅히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물리학자가 깨달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하다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교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과학자가 보는 인간이란 이렇게 물질, 생명, 문명 이렇게 세 층위가 겹쳐진 존재다라는 거고, 그 겹쳐진 존재를 기원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리고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기원을 저렇게 역사를 쭉 이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비키스토리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우리 잘 보시면 우리 몸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임을 분명하고, 근데 그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열심히 이 짝짓기하고 번식해서 소를 남기는 생명체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살고, 그 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굉장한 걸 이루어낸 문명의 구성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 물리학자는 이제 복잡계 해죠. 그래서 이 복잡계라는 저걸 이해하려면 가장 알아야 되는 개념이 결국 이제 복잡계다. 넘어가시네요. 이거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복잡계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물리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런 걸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였고, 저걸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우리는 진화가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복잡계에서는 왜 진화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잡계가 하는 일이 뭐냐?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자신의 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복잡계인데, 그 복잡계를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 그럼 가장 중요한 복잡계는 뭐냐? 오래 살아남는 복잡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남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복잡계 중에서 그럼 그 가장 오래 살아남는 지속성을 확보한 놀라운 복잡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복제 복잡계. 그러니까 자신하고 똑같은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서 숫자를 빌려요. 그럼 얘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오래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를 계속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복제를 같이 하려면 정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 획득과 정보 처리를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연스럽게 진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찾아낸 물리적인 기계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진화가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보면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경로, 진화의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익숙한 그 생명의 진화라는 거지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문화의 진화라는 경로가 하나 더 더해졌고, 저 새로 더해진 경로가 우리를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보기 위해서 자 보면 그 생명의 진화라는 것이 이 세포 하나하나를 조직화해서 여러분 같은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화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체 하나하나 있는 존재를 다시 또 그걸 조직화해요. 그래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몸은 세포 하나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능들을 해요. 그게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그 개체로 조직된 사회는 개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건 이제 집단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그 집단적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뉴턴과 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뉴턴보다가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 있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뉴턴보다 아는 건 많다. 그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 뉴턴 이후에 여러 우리 사회가 쌓아놓은 과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위대함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 사회가 놀라운 능력,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조차 그것도 내가 복잡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아까 복잡계에 필요한 건 에너지를 계속 획득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 에너지를 획득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럼 그 나눠주는 분배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세포들을 그게 골고루 에너지 나눠주고 어디에 많이 주고 이게 중요한 문제죠. 사회에도 똑같이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잡계가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획득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잘하려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적응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측, 결정, 실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예측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통 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집단적 예측을 하는 기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생긴 기능인 거죠. 그럼 그전에는 뭐가 해줬냐 그런 거를 우리의 쌓여진 짧은 지식과 플러스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예측까지 해줬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예측이 중요할까요? 결정과 실행이 중요할까요? 네, 결정과 실행이 생존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과학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무슨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실행은 항상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심지어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라는 기능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내가 지난 몇 년간 과학자가 뜻하지 않게 이 비키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두 개의 경로, 진화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에너지와 정보라는 개념 가지고 생각보다 인간을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물리학자가 갑자기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걸 알았지만 역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는 게 많아지면 궁금한 것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 길을 조금 더 나가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운명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왜 어느 날 그냥 문득 떠오른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에서 출발해서 이제 잘하면 이제 교수 그만두면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계속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홍동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그 종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로 얼마 안 있으면은 실제 양자유동교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간의 경우는 끝까지 쫓아올라가면 뭐냐? 아까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내려면 물질이 어디로 많고 자꾸 이렇게 뭉쳐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근원이 뭔가를 막 파봤더니 결국 양자유동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은 양자유동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양자유동이 창조주기 때문에 양자유동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헌금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헌금 많이 내시고. 사실은 살짝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 서기 조금 부끄러웠는데 우리 기획하시는 제안님이 막 요청을 해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올 때 약간 살짝 욕심이 있었죠. 다음 주에 저 양자유동교 이제 작년에 이제 1차 공예를 했는데 2차 공예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회비 10,000원. 만원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가시면 어떻게 하면 거기 올 수 있다. 날짜가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이제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홍보를 할 생각에 나왔는데 나와서 아까 리허설을 좀 해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내 모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내가 여기 앵벌이 하러 왔구나.
그렇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ESC라는 이 조직도 돌아가려면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이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본명을 모르는 회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발표만 들으면. 교주 본명은 함부로 이렇게 진짜요? 이게 아닌데 네네네. 여기 어쨌든 김한대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네. 54번 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기부금 후원을 하셨잖아요. 그 금액도 포함돼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딱 한 분만 계속 눈여겨서 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를 눌렀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유키 대표님. 과연 이분은 어떻게 계속 투표를 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강연자, 발표자를 한번, 지금 벌써 오고 계시네요. 네, 자연과 인류를 지키는 돌, 그 단단함의 매력을 느끼는 연구 지망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원생 장경철님을 소개합니다. 발표 제목은 Bedrock Eternal. 영원한 기반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특별한 퍼포먼스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무대에 있어서 무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퍼포먼스 하나를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잼나이 결제를 하면서 잼나이 이제 결제를 시작하면서 한번 만들어본 자작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Force to the fire on the bright morning land. I'm with the force of the fucking wonderland. So, I was never before. I am the soul. I am the soul. 이게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정도면, 이건 아니에요. 네.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네. 없어요? 보드라? 네네. 저는 이게 원래 I am the storm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 긴장하다 보니까 자꾸 이 화면만 쳐다보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다시 하나요. 좀 많이 긴장돼요. 지금 K가 내려갔네요. 네, 저는 현재 청년학생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철이라고 합니다. 과학과 운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좀 베드락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베드락은 이제 저희가 기반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감상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요즘 현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네, 이 장면은 제가 좋아하는 Everything All at Once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거대한 대지에서 이제 두 개의 조약돌이 서로의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 돌에 이제 대화를 함으로써 다가가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이 광활한 대지에서 이 조약돌을 바라보는 구도에 되게 좀 꽂혀 있었어요. 결국 이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약돌 둘이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베드락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반함은 이제 과학, 즉 정의로는 미고결 대정물 및 대정합층에서
아래쪽에 놓여있는 단단하고 결정질인 암석입니다. 결국에는 저희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베드락이 이제 깊게 깔리고 그 위에 아주 얇은 치즈와 같은 얇은 층에서 흙이 있고 그 흙에서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모든 것이 이 베드락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문득 받았습니다. 이 베드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이 전북 익산하는 황등상에 있는 채석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우측 구석에 보이시죠? 이 전체가 전부 베드락입니다. 이것도 얕은 편에 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베드락. 그리고 아까 이거 육지만 얘기했지만 우리 대륙 전체의 베드락은 너무나도 깊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거대한 베드락 위에서 얇게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저희 이렇게 이제 ESC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러 가지를 논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은 결국 베드락 아주 고결하고 단단한 이 결정질의 암석 위에서 이루어진 작은 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인상을 깊게 받았다 느낀 점이 우리는 이제 이 돌 위에서 단순히 바로 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쌓기 위해서 돌을 직접 만들기에 이뤘습니다. 이제 벽돌이죠. 흙을 이렇게 가공하고, 죄송합니다. 흙을 이렇게 이제 가공하고, 그거를 디하이드레이션 시킴으로써, 얘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인류가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쌓고 올리기 위한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명을 일궈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 필요하게 짊어질 무게들을 이렇게 벽으로 만듦으로써 하중을 감당함으로써 저희는 인류는 더 높게 그 어떤 욕망의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가속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 인류의 욕망의 인플레이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현대도 이제 이렇게 벽돌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단순히 이제 벽돌을 이제 진흙을 구워서 탈수를 시켜서 이런 벽돌 단위를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는 저희가 굽기 전에는 물과 같잖아요. 그 물을 부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돌을 만들기까지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우리가 익숙한 어떤 공간들은 전부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하에서 생성된 공간. 당장 이 공간만 해도 우리가 되게 홀이라 느끼죠. 이 홀도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이 발명으로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그 벽이라는 공간마저도 어떤 답답함을 느껴서 벽을 없애버리고 기둥을 쌓아버림으로써 더 높은 욕망의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것이 아파트를 만들고 거대한 빌딩을 만들고 그리고 현대 문명을 더욱 가속시키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베드락에 그치지 않고 더 쌓고자 하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적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검단동에서 발생한 이제 그 지하 구조물 붕괴 사고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급급해서 베드락에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 단단함, 결정 그것을 놓치고 그저 쌓아 올리기 바쁘다 보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 전공자로서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생각을 뻗어나가서 현재 AI 시대를 이제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모든 자본과 에너지들이 이 AI의 개발에 투입이 되면서 굉장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것에 또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국가장으로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거를 독점하겠다 혹은 이 기술로서 무언가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욕망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더더욱 극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AI로 인해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AI가 이제 진행하는 AI가 만드는 욕망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사람은 그 AI가 만든 공간에서 이렇게 처져 있는 것 외에 무기력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률도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AI 시대의 매드락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보니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스스로, 결국 AI는 아무리 정교하게 느껴지면 그 도구이거든요. 그 도구 속에서 나 스스로가 하나의 더 마치 베드락이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단단한 마그마를 통해서 단단히 고결에 굳는 과정을 내 스스로가 겪음으로써 더 나를 풍성하고 다양하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일어나는 일들을 견딜 수 있고 거기서 나만의 건물을 쌓아 올려나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 끝나시고. 네, 거기에 앞서서 그냥 뭐 이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 그냥 또 추가로 더 말을 이으면은 최근에 혹시 시간 추가했나요? 네. 최근에 제가 참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신변의 위협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모든 제 주변의 것들이 저를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 혹은 내가 관찰하면서 보면서 직접 느낀 내가 쌓아 올린 어떤 콘크리트화된 비식들, 통찰들 그것들이 결국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고 제가 다시 여기 ESC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앞으로 더 죄송합니다. ESC가 시작부터 매우 혼란한 시기 속에서 백지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했고 그것이 기반함이 쌓아져서 지금 이게 10주년까지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함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또 더 단단하게 저희가 또 얘기하고 소통하고 민주화된 과정으로서 서로 연대하면서 더 쌓아 올려서 우리 ESC가 하나의 단단하고 든든한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들리시면서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1분 동안 시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목에 메고 있는 거 안 무거우세요? 네. 진짜 그게 혹시 그게 너무 무거워서 좀 무거워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괜찮으신 거죠? 네. 아니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사실 기반함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오기 전까지. 근데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기반함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운명적으로 저는 앞으로 좋아하는 돌 얘기하면 좋아하는 남성 얘기하면 기반함으로 말하는 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장례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좀 더 격렬한 퍼포먼스를 하려는데 너무 긴장하면서 잘 나오지 않아요. 이따 혹시 모릅니다.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만약 1등이 되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드라곤 감사하게 한번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만 7천. 네, 나왔습니다. 오,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도 재밌지만 사실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오히려 강연에 빠져들고 오히려 못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르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역할을 맡으라고 사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대표님, 육기 대표님 굉장히 적절한 순위로 눌러주신 거 확인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학의 사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자이시면서 엄마이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프로 M장러, 본인 표현으로는 ESC에서 힐링하고 아이 키우고 회사 운영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윤정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요, 왜 나는 엄마도 화학자도 포기하지 못하는가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C에서 프로 엔장로를 맡고 있는 소소한 회원 윤정인이라고 합니다. 되게 부담스럽네요. 정말 부담스럽네요. 웬만한 IR보다 지금 오늘 너무 부담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좀 가볍게 이제 ESC에서 좀 이제 톡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의 더블이치 라이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공계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대학원에 끌려가서 공부를 한 이후에 그 전공을 자신의 덕질로 삼고 이걸 생업으로 이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저의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지금 이제 회사도 꾸리면서 살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 전공이 나한테 딱 진짜 깔맞춤이다 라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 제가 화학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의 그런 집념, 광기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저한테 이제 만화로 된 백과사전을 하나 과학 백과사전을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소소하게 실험을 좀 따라할 수 있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얼음에 실을 붙여서 모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집착을 해서 한겨울에 얼음 엄청나게 얼려서 소금 엄청 뿌리고 엄마한테 진짜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저의 대학원생에 대한 집념은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대학원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하게 교수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대학원 석박사를 했고요. 네, 그때 제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의도치 않게 박사까지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프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대학원생이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선배님이시죠. 저희 남편이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는 대학원생이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네, 미친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밖에 나가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대외적인 이미지에서는 학교 생활 힘들었지만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생활을 분자식으로 설명하고 하루 종일 화학만 생각하는 게 괜찮았어요. 실제로 저희 고대 화학과 들어가시면 화학 실험실 앞에 24시간 화학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문구가 소름 끼치게도 걸려있는데 저는 그게 괜찮았어요.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도 화학 실험을 했고 이런 라이프를 즐기면서 저는 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재밌었던 화학이라고 하는 그 화학 연구자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을 둘 중에 누구 선택을 하라는 제안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울질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저울질 속에서도 뭐 그럭저럭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첫 번째 결혼 사진인데 저는 육아라고 하는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 실험을 지금 2014년 이후로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 때의 연구소로서의 라이프와 지금 이제 엄마로서의 라이프를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엄마가 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학자들은 모든 걸 통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예상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는 변수 5개면 실제 나타나는 변수는 한 제곱은 되죠. 그런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전까지 통제는 그냥 그럭저럭 이제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건 아이가 말을 하기 전까지였던 것 같네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이가 말을 트기 시작하니까 Y지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데 차라리 이게 Y지옥에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정도로 내가 아들한테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 실제로 필드에서 케미스트로 활동하는 게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케미스트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죠. 리뷰와의 얘기는 항상 기분 나쁘지만 저희 아들이 저에게 주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비하면 리뷰어는 되게 소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라이프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졸업도 하고 그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저의 덕질을, 화학이라고 했던 덕질을 육아에도 적용하면서 이 두 개의 삶이 공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좀 그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프가 바뀌면서 저의 이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대학원 동료였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문이과를 통틀어서 화학을 대부분 싫어하시는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화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학을 설명하려니 어렵다. 그러니까 최소한 화학이 어렵고 불편한 건 아니라는 것만 좀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덕질을 남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기초과학에 대한 이제 알림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초과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수능이나 대학에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모든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의 본질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의 덕질을 순수하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책도 쓰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발판이 사실 저는 ESC였기 때문에 ESC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화학을 얘기를 할 때 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화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의 마케팅 문구로만 적절하게 이제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혀 있는데 막 의심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되는 건 LG생번에서 나온 바르시잘 해가지고 쥐젖도 없앨 수 있다, 여드름도 없앨 수 있다, 탈모도 해결할 수 있다, 세탁조도 청소하시고요, 바퀴벌레도 죽이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되거든요.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안 되는 일인데 다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덕질을 알리면서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학과 관련된 어떤 문구를 보시면 항상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게 진짜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충분히 화학의 덕후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와 화학자라고 하는 라이프를 하나만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여기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거는 걔나 얘나 똑같다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육자로 사는 거나 화학자로 사는 거나 똑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화학 덕질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분 동안 공연 들으시느라 놓치시고 계실 테니까 누르는 시간 드리는 사이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책도 쓰시고 막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책 2권 썼고요. 걱정 많은 어른들을 위한 화학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책 하나하고, 푸른 숲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고생들이 꼭 읽어야 할 화학 필독서 30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책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책을 제가 사실 집에 사놨거든요. 오늘 뵐 줄 알았으면 사인을 받고 갈 건데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좀 뵙도록 하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공감을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대학원생이 너무 즐거웠다. 화학으로 계속 생각하면 되니까. 네. 혹시 여기 그러신 분 또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민지님?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책 생각한 거죠, 지금. 이야, 그럼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해주신 윤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3만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과학의 사도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ESC에서 특별하게 초빙한 사도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보다 과학과 접점이 많은 과알못이라고 하시는데요. 발표 제목 전에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활동하시는 황미진
이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제목은 시민과 과학과의 만남 공공봄 시민과학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앉아서 들으실 때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이 손만 운동하지 마시고요. 이 팔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약간 저희가 약간 풀어진 상태로 약간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입력이 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과학과 접점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ESC와도 접점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무려 17년을 있었고요. 그 중에 10년은 수강생으로, 7년은 3연임 끝에 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년 단위로 대표님들이 바뀌셨는데 제가 7년 차, 와, 혼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SC 후원회원으로 4년차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봄 시민학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봄 시민학교는 시민과학학교는 ESC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카데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는 여러분 혹시 아카데미 느티나무 들어보셨나요? 수업 들으신 분도 꽤 있으시죠, 그렇죠? 저희가 보통 한 학기에 22개 정도의 수업을 개강을 하고요. 한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와서 저희 그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 인문, 시민예술, 자아탐색, 독서클럽, 참가자 기획 프로그램까지 이런 카테고리들로 저희가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 느끼시죠, 여러분? 문제 없어요?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과학이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저희가 이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삶의 문제에 답을 내리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삶의 문제에 답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세요. 민주주의 인문 다 좋은데 지금 사실 현대인의 삶에서 우리가 답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죠?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이런 가장 크게 우리 인간 삶의 조건과 삶을 바꾸는 그런 과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찾아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찾은 곳이 바로 ESC입니다. 와! 안 기쁘세요? 이거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ESC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되게 가슴 뛰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더 나은 과학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추구한다. 이거 아카데미 느티나무 같은 참여연대가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1, 2, 3번을 찾아보았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누가 썼을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없었을까? 왜냐하면 어떤 선언이라고 하는 건 모두의 마음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나왔을까? 왜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했을까? 내가 이 문장으로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누군가가 했고 거기에 내가 동의했으니까 이 말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주년이기도 해서 저는 오늘 이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있던 거 말고 저도 읽을 테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우리는 과학기술의 합리적 사유방식과 자유로운 문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과학기술이 권력 집단이나 엘리트만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적 과학기술 활동을 추진한다. 3.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한다. 여러분들이 이 선언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라가 망할 뻔했던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망할 뻔했던 순간에 전문가들이 우리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를 함께 만들었던 선언이라 저는 이 선언에 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공공 시민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눈물겨운 대장정이라고 썼지만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지난하고 비효율적이었던 대장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2025년 8월에 우리가 여태까지 2번 ESC와 강좌를 했었어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근데 더 그 다음 단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ESC와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무엇을 할 것인가 8월에 예비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나는 세미나를 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나름 학습 능력이 있는 편인데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느린과학 선언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뭔 소리를 하는지 너무 어려웠는데 이 책을 우리가 함께 3권에 걸쳐서 나눠 읽었습니다. 그리고 9번의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3번의 강좌를 했습니다. 이 지난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분들 계시고요. 내가 한 번만 강의와도 되는데 3번 다 참여하셨던 안내자로 오셨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이름을 제가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김선교, 김지연, 김추령, 김향배, 류영준, 류용서, 민선영, 박영민, 윤태웅, 이강수, 이계정, 이선희, 조천호, 황미정, 황승식. 이 중에 아카데미 느티나무 멤버는 3명이에요. 13명의 ESC 구성원이 이 지난한 여정에 함께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셨어요. 전 이게 ESC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서 잘 정보를 전달하고 진보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이거를 넘어서서 ESC가 시민사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탐색했던 지난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첫 번째 학교가 무엇이 나를 환자로 만드나 처방전 넘어 우리 몸을 다시 일단입니다. 생애주의, 노화도요, 대머리도요, 산만함도 모든 게 질병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 삶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조건을 전문적인 과학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같이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놀라울까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적정 인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앉아있어요. 그쵸. 앉아있는데 상태도 되게 중요해요. 원형으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 알만한 분 계시죠? 아는 분들이 강연자가 아니라 안내자로 함께 참여해서요. 동료 시민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의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문제였지만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신 구체적인 당사자들이 계셨지만 굉장히 몰입돼서 서로의 지혜와 지식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참여하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셨던 것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안내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시민과 건강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나눠봤던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ESC와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원 퀘스천에 하나의 답이죠.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지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과학 문제도, 정치 문제도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끼리 잘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아까 김한배 교수님도 복잡하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시민 개개인이나 전문가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더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해결할 것인가? 저는 시민성을 가진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우리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그거 아닌가요? 시민이 하는 정치죠. 그래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시민가와 전문가인 시민이 함께 탐구하고 의사결정을 경험하는 민주적인 학습 공간으로 봄봄봄 시민학교를 꾸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덜 비효율적으로 하려고 단 한 번의 회의 끝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마도 기후위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복잡계와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해법일 수도 있지만 이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으로 함께 관리하고 추적하고 그것을 찾아나갈 것인가를 함께 탐색하는 그런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 후원이 모자라요. 제가 너무 얘기를 잘해서 못 누르신 거죠. 이 열정에는 이 클릭도 우리 함께 같이 읽었던 그 목소리만큼의 클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셔가지고 또 못 누르신 분이 계실까봐 잠깐 이야기 담소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근데 설명을 해주셨을 때 본인 스스로 생각보다 과학과 접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접점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 PT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여기에 아시리즈라는 책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수학이 수근수근, 물리가 물렁물렁, 화학이 끄다끈 이런 거 기억나시죠? 나 과거 들어갈 때 이거 봤어 막 이런 친구도 있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2,50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리즈가. 그 중에 600에서 1,000만 부를 제가 팔았습니다. 제가 홈쇼핑에서 책을 좀 팔았습니다. 10년 정도. 그래서 제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책을 팔았고요. 제가 사실은 저희 중학교 때는 물상이라고 해서 4개 과목에 섞여 있었어요. 저는 물리와 화학을 구분을 못했던 학생입니다. 물리와 화학이 어떻게 다르지? 아시리를 통해서 제가 물리와 화학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아시리즈가 뭐랄까요? 과목에 불과했던 과학을 교양과 재미와 적성과 질문으로 만들어줬던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에게 과학이 어려운 난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적 교양이자 시민적 사고 방식이자 시민적 실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ESC와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만드는 봄봄봄 시민과학학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1,000만 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도록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가자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을 선언해 주실 분이 이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참여한 때의 이름명은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박윤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방송 제목은요, 저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퍼포먼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서니까 많이 떨리는데 8자 넘어 사람의 이야기로 과학을 전하는 사학 커뮤니케이터 플라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완전 과학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을 때 그 앞에서 선도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도 있지만 그 뒤에서 실험을 실제로 수행했거나 혹은 커다란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그 노동자들 중에 1931년 일제강점기 때 고무공장에서 일했던 강주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무공장에서 일하고 이제 임금삭감이나 그런 시위도 나가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채국녀 강주룡이라는 박서련 작가의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 소리 단체에서 소리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극 중에 두 대목을 불러보려고 하고요. 전곡 퍼포먼스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약간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처음 거는 되갚기라는 창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 강주룡이라는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한 다른 사람이 회고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고무직공 강주룡입니다는 여기 이제 평양의 을밀대 때 이 위에 올라 앉아서 연설을 하셨던 부분을 참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민 여러분, 내래 병원 고무공장의 고무직공
방주령입니다. 눈을 들어쳐 애동교 건너 선교리를 보아주시다요. 내일 더평원 고무공장이 개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강화 통보에 저항하여 마흔아 직공이 파업단을 이루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숨을 내놓기로 각오하고 싸우고 있었거니 나 또한 내서 내려가는 길은 죽어서 내려가는 것뿐이라. 이는 우리의 마지막 단가리 싸움이니 그러니 민 여러분 내 목숨을 내걸고 외치는 말을 들어주시라요. 49 파업단 공지들의 2300 비양공무 직공에 조선의 모든 노동하는 여성의 단결된 뜻으로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판소리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판소리 하시게 하셨어요? 제가 들으러 다니는 게 좋아하는 거는 2017년, 2018년부터이기는 한데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부르고, 그리고 제가 학부 때 이제 기숙사에서 판소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의 실력 같진 않은데 반년? 반년? 아니 그 판소리 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저는 딱 스쳤던 내용이 앞서서 10살 때 한 살 했을 때 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그 우리 만약에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그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뭐 맥락을 떠나서 그러고 그게 또 상기되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공연을 들었는데 또 기부금 눌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는 특별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특별 축하 공연을 보시면서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이 음악 너무 좋다, 이거 더 듣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또 기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공연을 해주실 에릭 클랩톤. 네, 참고로 여기 클랩은 소문자고요. 네, TON은 대문자라고 합니다. 에릭 클랩톤. 네, 네, 축하 공연을 해주실 유홍서 대표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 클랩톤님 공연을 잘 봤습니다. 에릭 클랩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6명의 강연자분과 그리고 축하 공연까지 다 들어갔고요. 한번 마감해 볼까요? 네, 오셨습니다. 축하 공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연과 축하 공연도 다 들어봤는데 쭉 다 들어보니까 이분 조금 더 많이 각광받고 그리고 좀 투표 받아가지고 1등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의 그 과학의 사도 2026년에 과학의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딱 1분이어가지고요. 딱 1분 내로 잘 눌러주셔야 되고요. 한 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분이 있었으면요. 들어가셨다가 그 위에 후보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셔서 다른 분들도 추가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네. 지금 순서로는 황미정님, 그 다음에 플라스틱님, 혼도님, 윤정희님, 티나님, 장경철님, 에릭 클랩톤까지 들어왔습니다. 순위가 과연 바뀔지 지금 40초가 되고 있는데 20초가 지났습니다. 여기 바뀌었습니다. 살짝 플라스틱 올라가셨고요. 네. 티나님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혼돈입니다 지금. 네, 이제 30초가 지나고 한국도 하면 근데 보면은 거의 1대1랑 차이가 없어요. 거의 축하 공연이 장난 아닌데요. 네,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플라스크님 1등 올라왔고 플라스크님, 티나님, 황미정님, 혼돈님, 장경철님, 윤정희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집계가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1위는 플라스크, 두 번째는 티나님, 세 번째는 황미정님, 네 번째는 혼도님, 다섯 번째는 장경철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윤정희님이 되셨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과학 운명 존재 사인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6명의 강연자들을 다시 한번 무대를 모시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선물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한번 강연자들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신 재한님께서 다 한 분 한 분씩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준비를 잘해주셨고, 진짜 감동적인 얘기를 많고,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1위와 2위분만 잠깐 남아주시고, 3위부터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들어보니까요 1위, 2위분한테는 따로 추가적인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2위분, 1위분은 잠깐 뒤에 네, 있으시고. 바뀌었어요? 아니, 아니. 일단은 그 마감으로 중심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 현재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또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열어놨으니까 지금 넣어도 반영됩니다. 일단 순위는 정해졌지만 그래도. 근데 먼저 2위 분한테 이제 수상을 할 건데요. 먼저 2위 수상은 6기 대표이신 김기성님께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물?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와 주시면 1위, 2위 분께는 ESC에서 제공하는 특별 10층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조만간 ESC 홈페이지에서 인터뷰로 만나뵐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했던 쇼미 과학 운명정책 사이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지금 내년에도 또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너무 즐기시고 재밌었으면 다행입니다. 사실 계속 저는 진행하면서 1부에서 의미를 챙기고 2부에서 재미를 챙겨야 된다는 압박감에 나왔었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다 끝났나요? 기부자 통계 한번 볼까요? 뭘까? 기부왕. 야, 백두성님, 네, 원병문님, 김기상님, 대표님 올라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다 참여는 많이 불러주신 분이에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네. 정원님, 리나님, 선희님, 네, 진짜 많이 불러주죠. 78회 보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즐겁게 또 과학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서 또 감동받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두성님, 두성님. 여기서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은 내년에 참여하신 후보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거 오늘 사회 진행하면서 좀 걱정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딱딱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또 특별 요청사항이 있었거든요. 오기 대표이신 유용성님이 강제로 누르게 만들어야 된다. 특명이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분위기 띄우고자 했었는데 오늘 저는 ESC를 7살 때부터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ESC에 있으면서 과학문화에 대한 좀 의미랑 그리고 과학문화로서 사람들과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 있다가 올해서부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ESC랑 함께를 할 때 과학문화라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그런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ESC의 과학문화위원회 그리고 이음위원회의 백정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